안녕하세요. 당신만을 위한 맞춤형 지식탐험입니다. 오늘은 에너지 결핍과 의지력 강화라는 글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네, 이게 상당히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하더라고요. 맞아요. 우리의 에너지 수준이랑 의지력, 그리고 불의 요소라는 개념을 직접 연결시키잖아요. 네, 그 불의 요소라는 표현이 좀 독특하죠?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글이 말하는 에너지 부족이 도대체 뭐고, 이게 우리 행동이나 잠재력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지 그걸 파악해 보는 겁니다. 근데 시작부터 좀 놀라운 게 우리가 보통 좋게 생각하는 그 열정 있잖아요. 네네, 열정. 그게 통제가 안 되면 에너지 부족의 신호일 수 있다. 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 부분. 단순히 기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내 안의 불길, 그 열정이 나를 삼켜버리는 상태. 뭐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글에서는 에너지를 그냥 뭐 활력 이런 차원이 아니라 불과 빛, 다시 말해서 의지력이랑 직접 연결된 내면의 힘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 요소라고 표현한 게 그냥 뜨거운 열정이라기보다는 결단하고 행동하게 만드는 그런 내적인 추진력, 이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아, 추진력이요? 네. 그래서 에너지 부족은 이 불이 약해진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에너지를 보충하는 방법도 좀 다르게 이야기하나요? 뭐 기본적인 건 비슷해요. 음식, 호흡, 잠, 휴식, 적당한 노동, 운동 이런 건 다 언급하는데요. 특히 강조하는 게 집중력 훈련이에요. 이걸 통해서 에너지를 의식적으로 관리하고 키워야 한다. 이렇게요. 집중력 훈련이라. 알겠습니다. 그럼 이 에너지 부족, 그러니까 내면의 불이 약해진 상태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나요? 그 열정의 나를 통제하는 것 말고 또 다른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 징후를 이야기하는데요. 예를 들면 자기가 한 약속이나 책임을 못 지키는 거. 아, 약속. 네. 그리고 뭐 감정이나 부정적인 생각에 쉽게 휘둘리는 것도 포함되고요. 심지어 군대 지휘관이 부하들한테 단호하게 명령을 못 내리는 거, 이런 리더십 부족까지도 에너지 부족의 예시로 들더라고요. 리더십까지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글이 에너지를 확고한 의지, 그리고 의식 속에 집중된 어떤 것으로 본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 부족은 곧 의지가 약하다, 자기 통제가 안 된다, 이거랑 바로 연결되는 거죠. 의지의 약화, 통제력 상실. 듣고 보니 심각한데요.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결국 어떤 결과로 이어진다고 하나요? 결과는 글쎄요, 좀 냉정하게 묘사돼요. 약속을 계속 못 지키면 신뢰를 잃잖아요. 그럼 이제 인격 없는 사람으로 취급받아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없게 된다. 뭐 이렇게 경고하죠. 인격 없는 사람이라니 표현이 세네요. 그렇죠. 이런 사람은 책임 앞에서 두려워하는 나약한 자가 되거나 아니면 정반대로 책임을 맡아도 그냥 무관심하고 무책임하게 군다는 거예요. 양극단으로 나타나는군요. 네. 근데 본질은 같다는 거죠. 행동을 밀어붙일 확고한 의지, 즉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요. 혹시 당신도 주변에서 이런 모습을 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글의 관점에서 보면 그 뿌리에 에너지 부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정말 강한 주장이네요. 혹시 해결책도 제시하나요? 아까 잠깐 마법적 관점이라는 표현도 나왔던 것 같은데 관련 있나요? 오, 정확히 보셨어요. 그 마법적 관점이라는 게 제 생각에는 우리의 의지나 정신 상태가 현실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시각을 좀 강조하려는 것 같아요. 아, 정신이 현실에 영향을 미친다. 네. 그러니까 에너지 부족, 즉 약한 의지나 약한 불은 정신 훈련 실태랑 연결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훈련으로 극복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이 깔려 있는 거죠. 그럼 구체적인 해결책은 뭔가요? 첫째는 꾸준히 집중력 훈련을 해서 내면의 불의 요소를 강화하라는 거고요. 둘째는 어떤 상황이든 자기 약속이나 책임은 반드시 제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지키라는 거예요. 아주 철저하게요.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실수로 하면 인정하고 의식적으로 반복하지 말아야 하고 심지어는 스스로에게 어떤 벌을 주면서까지라도 그 상태를 극복해야 한다고 해요. 스스로에게 벌을 준다고요? 좀 극단적인데요. 그렇죠. 그만큼 이 글이 강한 의지력 훈련, 자기 규율을 강조한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결국 큰 그림에서 보면 이런 엄격한 자기 규율과 책임감 이행만이 의지력을 키우고 에너지 부족을 없애는 길이다. 이런 메시지인 거죠. 네, 정리가 되네요. 그러니까 이 글은 낮은 에너지, 즉 약한 무리, 약한 의지랑 부정적인 결과를 낳지만 아주 엄격한 자기 훈련과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이걸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네, 논리가 딱 거기로 향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글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일상에서는 이 에너지와 의지력의 관계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규율이나 책임감이 정말 의지를 단련시킨다는 이 주장이 우리 각자에게 좀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에너지와 의지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계속 노력해서 관리하고 키워야 한다는 거니까요. 네. 오늘 이야기 흥미로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청취자분들께 던지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이 글은 의지력 강화를 위해서 철저하게 내적인 규율, 내적 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글에서는 명확하게 다루지 않은 외부 요인들, 예를 들면 주변 사람들의 지지라던가 아니면 환경 같은 것들요. 이런 것들은 우리의 에너지 수준이나 의지력에 정말 아무런 영향을 안 미칠까요? 오로지 내적 단련만으로 충분할까요? 아, 좋은 질문이네요. 이 부분은 당신께서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실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